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경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창원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대회와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진주 차없는 거리와 김해 시민회종 건너편 광장, 사천 삼천포 운동장 광장 등 경남 지역 6곳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 가계부채 상황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 안팎에 분양된 2,3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 1차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집단대출을 이 금융권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역적인 리스크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 이자율보다 최소 0.4%는 올랐다며 불만입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수십억 원의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분양 홍보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불과 2달 사이에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불려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화가 난 거죠. 경남 가계대출의 비은행권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부담입니다. 은행보다 대체로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6.9%인데 비해 경남은 11.7%로 매우 가파릅니다. 수도권보다는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 60%에서 5년 뒤 86.6%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소득 증가세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동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가 경남 지역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면 도시개발 당시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창원시는 실수로 부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1년 넘게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이유는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이 늦었기 때문. 땅 주인과 사업자에게 하수와 폐기물 처리 시설 부담금 3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은 탓에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을 못한 겁니다. 창원시가 북면 무동지구와 강계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상남도의 감사처분 요구서입니다. 당시 사업부서인 읍면개발팀이 지난 2008년 폐기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 방안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환경과는 부과 대상이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나 납부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업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했습니다. 이런 데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부서가 하수도과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사업 인허가가 난 것으로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수 처리시설 증설을 못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창원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려 시민들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최근에 대폭 올렸습니다. 한 55%가량을 18년까지 올리게 되는데 모두 시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우고 한마디 사과하지 안 하는 그 창원시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때문에 창원시가 원인자 부담금 315억 원을 어떤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해양 플랜트와 나노 융합 등 경상남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가 유치는 됐지만 인재를 모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영국 에버딘 대학 한국 캠퍼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에버딘 대학 분교를 유치한 겁니다. 대신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64억 원을 에버딘 대학에 지원합니다. 개교는 내년 3월, 1차로 내년에 1억 명을 모집하지만 아직 입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 대우, 그다음에 큰 기업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를 갖다 우리가 이런 데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 내려갔다. 에버딘 대학 측은 한국인 정규직 2명만 고용해 모집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금 해양 플랜트라는 게 지금 실제로 지금 사양 산업이거든요. 학생들의 취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산업의 융성하고 같이 접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 3월부터 나노 분야 마이스톡으로 승인을 받은 밀양 전자고등학교입니다.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마이스톡으로 전환되는데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학교도 내년 신입생 정원이 69명이지만 현재 지원자는 10명이 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거나 해서 일단 알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겠지요. 경상남도는 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옛 밀양대학교에 나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 유치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꼼꼼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사실상의 청산 결정에 대해 해운업계와 학계에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국책연구기관마저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해운업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한진해운은 자구 계획을 마련하고도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통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때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3천억에서 5천억 원을 지원했다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했었던 시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작업에 들어가 화주나 물류업체 등 2차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이런 몸살이기로 해운업 전체가 결국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KMI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 실패 경험이 한진해운 지원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운업이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무리 강조들 하더라도 정책 당국이 지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 KMI는 또 해운업이 물류와 연계돼 후속 피해 등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12월의 첫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행히 이번 주말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공기가 차가워 한낮과 비교하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론 일요일 낮 시간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화요일을 기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겠고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빛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가능성이 올라가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갔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2도, 내륙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 15도, 김해 14도, 창원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영하 4도, 거창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하동 14도, 산청과 진주 1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대출 금리를 조작해 11억여 원의 이자 수입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 남창원 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창원 농협 전 상임이사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창원지법 소속 판사 가운데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수법관에는 강동명 고등부장판사와 김경수, 정재헌, 송현경, 구광현 부장판사, 윤중열, 최연경 판사가 뽑혔습니다. 경남변호사회는 법관 109명 가운데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판사 60명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한 곳이 평균 584억 원의 내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 분석을 보면 경남으로 이전한 한 개 공공기관 내수 증대 효과는 평균 584억 원으로 전국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 거창 300길쌈을 알리고 전승하기 위한 시연 체험 행사가 거창 마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거창 300길쌈은 직접 재배한 쌈과 전통 길쌈 도구를 활용한 직조 공정으로 쌈배짜기의 전 과정이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등에서 인정을 받아 지난 2013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임용 추천위가 제7대 총장 후보자로 자동차공학과 김남경 교수와 환경공학과 전기일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추천위는 후보 5명이 제출한 대학 발전 계획서를 바탕으로 토론한 뒤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추천위의 연구윤리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교육부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최종 1명이 총장으로 확정됩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마무리 훈련을 끝내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은 어제 NC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가족의 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내년 2월 1일 스프링 캠프 시작 때까지 긴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김선규와 손정욱, 이재학, 원종현, 김태군, 권희동 등 6명의 선수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어묵과 수산가공품, 장류 등 경남 지역 16개 농수산식품업체와 중국 바이어 50명 이상이 참가해 1대1 수출 상담을 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